안녕하세요. 삼장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목차에 따라 대주주 요건의 법조문 해석과 대주주 요건 판단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건을 보고 나서도 실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고안한 판단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대주주 판단에 있어서 궁금할 법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영상을 보시면 누구나 다른 사람이 대주주 요건을 물어봤을 때 설명 가능한 수준이 되리라고 생각하니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딱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요건을 따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 쉽게 설명해드리겠지만 조문대로 보면 대주주가 되는 요건은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이 있고, 현재 본 영상을 업로드하는 시점이 이미 2020년 5월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도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 코스피 종목 기준으로는 지분율 1% 또는 주식 평가액 3억 원 이상이 되면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판단을 지분율과 시가총액으로 하고 있는데, 지분율 요건은 그 요건을 만족하자마자 무조건 대주주가 되는 것이고, 시가총액 기준은 무조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기업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연말인 경우도 있고 3월 말이나 9월 말인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연말이기 때문에 현재 영상의 모든 설명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연말로 가정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기억하셔야 할 점은 대주주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준이 되는 지분율을 달성하게 되면 세법은 곧바로 당신을 대주주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율을 만족해서 대주주가 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대주주가 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일반 주주분이시라면 평가액 기준에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액 기준으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기준 금액을 넘게 되면 세법은 해당 연도에 당신을 대주주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도 내년도 대주주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주주가 될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무조건 연말에 딱 한 번만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케이스별로 살펴보면 어떤 분은 연말에 주식을 10억, 또 다른 어떤 분은 연말에 주식을 2억,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부부 합산으로 주식을 5억 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분은 2021년도 1년 내내 대주주 요건을 적용받아서 주식을 단 한 주라도 팔게 된다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분은 연말에 대주주 기준이 되는 3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에는 주식을 수백억 원 사고 다시 수백억 원 판다고 할지라도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부의 경우에는 3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4월 1일 이전 양도분은 양도세가 없고 4월 1일부터 주식을 파는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평가액이 3억에서 10억인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주주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간혹 세무사들조차 잘못 판단해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주주 요건이 헷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문 자체가 평가 시점을 연말과 4월 1일 두 번으로 착각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고, 금액에 따라서 다른 기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케이스별로 매번 기준을 보면서 일일이 여러 번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이 잘못 생각하기 딱 쉽게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까지만 3억 이하로 금액을 맞추면 되니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거래하다가 4월 1일 전에 3억 이하로 만들면 되지 않나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의 핵심은 당신이 대주주인지 아닌지 무조건 연말에 딱 한 번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대주주로 분류가 되면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을 내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중간에 요건을 맞추려는 행동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점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매도하지 않는다면 수백억 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한번 대주주로 판단이 되면 해당 연도에는 무조건 대주주로 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컨베이어 벨트에 비유해 보자면 특정 지점을 통과할 때 대주주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한 번 대주주로 판단하면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번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해당 기간 동안은 계속 대주주가 아닌 것입니다. 한 번 대주주였다가 또 대주주가 아니었다가 또 대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목차로 대주주 판단을 간편하게 만드는 마법 문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현재 세법 조문은 생각의 흐름을 중간중간 끊기게 만들기 때문에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 번에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문장이 있으면 요건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이름을 마법 문장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2021년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마법 문장은 2020년 말 3억 이상이면 무조건 대주주에 해당한다. 단, 소액 대주주는 1분기 양도세가 면제된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 대주주는 2020년 말 주식 평가액이 3억 이상 10억 미만인 대주주를 말합니다. 대주주 금액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 이해를 돕기 위해 소액 대주주라는 말을 만들어 보았는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라 약간 우스운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문장은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마시고 본인이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실 때 적용해 보는 식으로만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문장을 그림에 적용해 보면 연도 말의 금액을 보고 3억 이상이라면 2021년도에는 무조건 대주주가 되는 것이고 10억 미만을 보유한 소액 대주주는 3월 31일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모든 케이스를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다른 연도에 적용해 보면 금액만 바꿔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2020년도 대주주를 판단하시려면 3억을 10억으로 그리고 소액 대주주는 10억 이상 15억 미만으로 적용하시면 되고, 만약 앞으로 대주주 기준이 3억에서 1억으로 낮아지게 된다면 3억을 1억으로 그리고 소액 대주주는 1억 이상 3억 미만으로 바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주주 요건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문답 형식으로 꾸며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주도 대주주 판단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한 기업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해서 대주주가 되는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가족의 주식도 합산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 기업의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대주주라면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서 3억 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직계 존비 속이란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 손자, 손녀는 포함되지만 배우자의 부모님인 장인, 장모님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의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주주 요건 3억이 모든 주식 합산 금액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주주 요건은 본인 계좌에 있는 주식 합산 금액이 아니라 보유한 기업의 주식 금액이 3억이 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보유액까지 모두 합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의 보유액만 가지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방심했다가 대주주가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주식 계좌에 해당 주식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으니 대주주 요건을 따질 때는 이런 점까지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대주주가 되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양도할 때만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양도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대주주에 해당하는 연도에 양도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매수만 하고 있었는데 신경 쓰지 않고 신용 매수를 했다가 반대 매매가 발생하면 그것도 매도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의 경우에는 지방세를 포함해서 과세 표준이 3억 이하라면 22%를, 3억 초과라면 27.5%를 징수하게 되고 만약 대기업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에 양도하게 되면 무조건 33%의 양도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 연도말 기준으로 대주주를 평가한다면 주식은 과연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달력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2020년 12월 달력이 있는데 일반적 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은 12월 31일이지만 이날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폐장일은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되면 2일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 30일에 매도를 하시면 안 되고 2일 전인 12월 28일 장 종료 전까지 매도를 하셔서 수량을 결정 지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 수량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2일 후인 12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이 폐장하면서 단가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28일까지는 수량을 맞춰 놓으셔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반드시 염두하셔야 하는 점은 28일 주식 평가 금액 기준으로 3억이 조금 안 되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되고 꼭 여유 있게 매도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28일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이라고 치고 본인이 6,0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년도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150주를 매도해서 5,850주의 수량을 맞췄다고 하면 12월 28일 이 사람의 주식 평가액은 2억 9,250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틀 후에 30일에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주가가 2%가 조금 넘게 올라서 주가가 5만 1,300원이 돼버리면 평가액이 3억 원을 10만원 가량 넘기기 때문에 이분은 내년도 대주주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꼭 여유를 두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투자 금액이 크신 분이라면 인터넷에 의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실 때는 수수료를 부담하시더라도 꼭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대주주 요건에 대한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담으로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대주주가 되려면 50억 원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50억 정도면 대주주라고 불릴만 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나의 자산을 키워서 내가 대주주가 되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대주주의 벽이 25억이 되고 15억, 10억, 그리고 이제 3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종종 대주주 1억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되고 싶어도 대주주가 되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는 되기 싫어도 자칫 잘못하면 대주주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점점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지는 주식시장이니 투자자분들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